중년 부부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할 말도 없습니다. 마주 앉아 있어도 휴대폰만 봅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혼해야 할 신호일까요? 왜 이렇게 허무해질까요? 중년이 되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옛날엔 저 사람 참 괜찮았는데 요즘은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저주 같아요. 그냥 혼자 살고 싶어요. 이 감정 사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부부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부부는 한 번 이상 정서적 이혼을 경험합니다. 법적 이혼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멀어지는 상태. 말을 해도 통하지 않고 눈빛의 온기가 사라지고 고마웠던 기억도 흐릿해지는 시기. 같은 밥상에 앉아 있어도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봅니다. 20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은 남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정서적 이혼은 영구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 왜 중년 이혼이 늘어났을까요? 요즘 중년 이혼이 많아진 이유는 부부가 더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이혼 후에도 앞으로 3,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재산 분할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자녀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따로 사세요. 이런 환경 변화가 이혼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물론 상습적 외도나 폭력처럼 회복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면 이혼이 삶을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하려는 건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그냥 권태롭고 허무하고 설레지 않는 중년 부부 이야기입니다. 중년 부부의 가장 큰 특징은 별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침은 아침이고, 점심은 점심이고, 저녁은 저녁입니다. 사건도 없고, 드라마도 없고, 짜릿함도 없습니다. 연애할 때는 달랐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고, 문자 하나에도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앞에 있어도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괜찮음을 못 견딥니다. 이게 다인가? 내 인생, 이게 끝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 질문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에게 기대합니다. 당신이 나를 다시 설레게 해줘. 당신이 먼저 변해. 하지만 상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당신이 변하길 기다리고 당신도 내가 변하길 기다립니다. 그렇게 둘 다 기다리다 보면 세월만 흘러갑니다. 관계가 안 바뀌는 이유.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같은 버튼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투, 같은 비난, 같은 방식의 설득, 같은 자극에는 같은 반응만 나옵니다. 나 노력했어요. 맞습니다.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시도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 말해도 안 되더라. 그럼 다른 말을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바뀌더라. 그럼 다른 방식을 써봐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중년 부부가 갈등이 생기면 대부분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나 이혼해야 할까? 친구들은 말합니다. 야, 그냥 갈라. 나 같으면 못 살아. 그 인간이랑 뭘 더 살아. 그런데요. 그 친구들, 본인은 안 합니다. 왜일까요? 이혼은 말로는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결정입니다. 집도 나눠야 하고, 살림도 나눠야 하고, 혼자 살아갈 삶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언을 구한다면 파국을 겪은 사람이 아니라
위기를 넘긴 사람을 찾으십시오. 회복하는 부부의 특징. 건강한 부부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싸우지 않는 부부가 아니라 회복하는 방법을 아는 부부. 다툼 후에 어떻게 돌아오는지, 상처 후에 어떻게 다시 마주하는지, 이걸 아는 부부는 정서적 이혼 상태에서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진심으로 사과하기, 잘못을 인정하기, 속마음을 고백하기, 그리고 관계의 구조를 이해하기. 대화의 패턴, 감정의 흐름, 분노가 터지는 지점. 이걸 들여다보면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패턴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맨날 같은 이유로 싸웁니다. 맨날 같은 지점에서 터집니다. 맨날 같은 말을 합니다. 그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결과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혼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필요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결정 전에 단 하나는 꼭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모든 방법을 써봤는가? 배우자가 바뀌길 기다린 것 말고 내가 먼저 다른 버튼을 눌러본 적이 있는가? 작은 변화는 작은 진동을 만듭니다. 내가 먼저 말투를 바꾸면 상대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안아주면 굳었던 마음이 풀릴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미안해라고 말하면 쌓였던 벽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진동이 공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 30년 된 관계에서 내가 먼저 바뀌는 게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먼저 바꾸는 사람이 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바꾸는 사람이 관계를 살립니다. 중년의 부부가 재미없다고, 설렘이 없다고, 할 말이 없다고, 그게 곧 이혼 사유는 아닙니다. 별일 없는 집은 어쩌면 괜찮은 집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멈춰있는 에너지에 누군가는 작은 움직임을 줘야 합니다. 이혼은 어떻게 보면 쉬운 선택입니다. 함께 다시 시도해보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회복의 기술을 배워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후회가 아니라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